병원에 있을 때도 스테이플러를 일자로 찍어야 되는데 사선으로 찍었다고 해가지고 다 뽑고 다시 찍었던 그런 적도 있고, 그 글자 크기, 줄 간격 이런 것들 그것 때문에 몇 번을 한 2시간씩은 그렇게 날리시는 것 같더라고요. 네. 안녕하세요, 내부자들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오랜만에 돌아왔죠. 알기 쉬운 인격장애 시간입니다. 정말 오랜만이네요. 이거 언제 끝나는 거야? 왜 하다 마냐? 그런 댓글들도 있었는데. 그러게요. 그리고 약간 시군 네. 준비하기가 좀 어려운 그런 느낌이더라고요. 오늘은 이 시군 인격장애에 속하는 강박성 인격장애, 강박성 성격장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시군 성격 뭐가 있죠? 회의강, 회피성 성격, 의존성 성격, 강박성 성격. 특징이 뭘까요? 공통적으로 불안감이나 두려움이나 이런 것들이 많은 성격이 아닐까. 불안하니까 완벽해지던지, 불안하니까 회피하던지, 불안하니까 누구한테 의존하던지. 그쵸. 맞습니다. 네, 이런 성격이 이제 시군 성격이고, 그 중에 강박성 성격이 들어가 있는데요. 이게 전에 강박장애 설명을 이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름이 참 비슷해요. 그래서 헷갈리시는 분들도 좀 계실 거고요. 많이 계십니다. 근데 참 비슷한 이름과는 달리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강박성 성격. 네, 어떻게 설명을 드리면 좋을까요? 규칙에 많이 집착하는 분들, 세부적인 규칙을 정하기를 좋아하고 그 규칙, 틀에 맞춰서 행동하기를 굉장히 좋아하고, 그런 게 없으면 좀 불편해 하시는 분들, 그리고 또 거기에 완벽하게 들어맞도록 세세한 것까지 신경 쓰는 분들, 이런 분들이 해당되지 않을까 싶네요. 저는 이제 너무 곧아서 부러지는, 피어지지 않는 그런 완고한 분들이 좀 강박성 성격을 가지신 분들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요. 뭐 주변에 떠오르는 사람이나 아니면 혹은 내가 이렇다. 저 이제 군대 계실 때 지휘관께서 강박성 성격이 있으신 분이었는데 네. 제 방에 들어오면은 청소를 하고 가셨어요. 방에. 제 책상에 흐트러져 있는 그런 거를 넘기질 못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약간 강박 장애 쪽에 또 가까울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근데 그분이 네. 그런 규칙이에요. 자기만의 깨끗한 곳에서 제대로 된 성과물이 나온다라는 생각에 저희 부대 지휘관도 그러셨는데, 그런 성격이 좀 군대에서는 좀 잘 맞나 봅니다. 승진을 잘 하십니다. 그럴 수 있겠네요. 사실 병원에 있을 때도 스테이플러를 일자로 찍어야 되는데 사선으로 찍었다고 해가지고 다 뽑고 다시 찍었던 그런 적도 있고. 여기서 다른 과 얘기를 네네. 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 글자 크기, 줄 간격 이런 것들 정말 제가 봐서는 잘 모르겠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 하나하나를 굉장히 좀 신경 쓰고 그것 때문에 몇 번을 만들었다가 다시 검사받고 또 바꿔먹고 한 2시간씩은 그렇게 날리시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때 그래서 선생님들- 동훈이가 성형외과를 포기했다고. 네, 저한테 이렇게 좋은 이미지는 아니었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 성형외과 네. 선생님들은 그런 약간 완벽주의적인 부분이 그 상처가 이렇게 났을 때 꼬맬 때도 되게 이걸 잘 맞춰서 꼬매야 형태가 덜 남잖아요. 네, 과 특성상 그런 게 좀 필요한 것 같기도 그쵸. 하고요. 네. 네. 그리고 이제 좀 뭐 이런 분들이 또 떠오르실 텐데, 저는 이제 영화 플랜맨 이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혹시 보셨나요? 정재영 씨가 이제 막 그 시간이 다 있죠. 어느 시간에 맞아요. 일어나서 네. 다림질하고 샤워하고 맞아요. 네. 뭐 욕실 물기 제거하고 뭐 맞아요, 딱딱딱딱 맞아요. 맞춰야 네. 되고. 이분도 강박성 성격적인 부분이랑 강박증, 음. 강박장애적인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그 인물 설명에 보면 예측 불가능하고 무질서하며 세균투성인 이 세상에서 모든 일에 알람을 맞추고 계획대로 사는 평화로운 삶을 추구한다 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예측 불가능, 무질서 요런 게 힘들어하는 거는 강박성 성격적인 부분인 것 같고요. 세균투성이, 그러니까 청결 강박 요런 거는 이제 강박 장애적인 부분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강박성 성격과 강박증 간단하게 나눌 수 있는 그 툴을 좀 비법을 알려드리자면은, 강박성 성격은 자신도 그렇게 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맞는 거다. 이렇게 하는 게 당연하지 않냐. 에고 신토닉하다고 하죠. 자아 동조적이라고 하는데, 강박증 환자분들은 본인도 이게 고통스럽고 하기가 싫어요. 그렇죠. 어쩔 수 없이 그런 강박 증세 때문에 번번이 하게 된다는, 멈추려는 노력을 실패한다는 점에서 에고 디스토닉하다고 하죠. 그 유병률을 보면요, 그 많은 정신질환들이 여성에서 더 많은데, 요거는 남성에서 더 많습니다. 유병률 연구에 따라 좀 차이가 있지만 대충 한 4~5% 정도 인격장애 중에서는 가장 흔한 인격장애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보고 있죠. 그 저희가 항상 말씀드리는 그 DSM에 보면은 그 8가지 중에 4가지 이상이 일상생활 지장을 주고, 요게
쭉 그 지속적으로 나타날 경우에 강박성 성격 장애, 인격 장애를 뭐 의심할 수 있다, 진단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죠. 첫 번째를 보면요, 내용에 이제 컨텐츠가 괜찮냐 아니냐 이 큰 틀을 보기보다는 굉장히 세부적인 거가 완벽하게 나의 규칙대로 되었냐 아니냐에만 집착하느라 오히려 활동의 중요한 부분을 놓치게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두 번째 기준으로 완벽함을 추구하지만 오히려 이것 때문에 일을 끝내는데 좀 방해를 받는다는 점이 있죠. 항상 완벽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이것 때문에 굉장히 정말 공을 들여서 일을 하기 때문에 완벽에 가까워지지만 어떻게 해도 좀 만족스럽지가 않은 거예요. 계속해서 또 한 번 체크하고 확인하고 보완하고 이 과정을 무한히 반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퀄리티는 올라갈지 모르겠지만 이 일을 처리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이 너무 길어지게 되는 거죠. 예, 저도 이제 중학교 때 기술 과정 시간에 뭔가 설계도 하는 그런 그 실습 시간이 있었어요. 꼼꼼하게 하고 선 같은 거 삐져나가면 안 될 것 같고 그래서 계속해서 수정을 하다 보니까 결국 완성을 못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랬던 시절도 있어요? 네, 그때는 왜 그랬을까요? 그때가 좀 나았을 텐데. 지금이랑 많이 다르네요. 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진단 기준으로는 이제 여가 활동이나 친구 교제를 마다하고 일이나 성과에 지나치게 열중한다. 그러니까 워커홀릭으로 보이는 거죠. 그렇죠. 워커홀릭인 분들. 직장, 집, 직장, 집 밖에 모르고 친구 관계를 하더라도 감정은 굉장히 배제한 채 필요에 의해서만 만나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차갑게 보이기도 하는데 그렇죠. 어쨌든 또 일을 잘 해내는 경우가 많아요. 직장에서는 좋은 평가 받는데 가족들이 힘들거나 아니면 가까운 혹은 부하 직원들이 굉장히 힘들거나 그런 경우가 많죠. 네, 그리고 지나치게 양심적이거나 도덕, 윤리, 가치관 이런 거를 지나치게 따지느라 융통성이 없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문화적으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 그런 좀 엄격한 집이나 혹은 뭐 종교적인 베이스가 있는 사람들도 좀 그럴 수가 있는데 그런 걸로 설명되지 않는 지나치게 융통성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네. 제가 봤던 분 중에 한 분은 그러니까 어머님이랑 같이 이제 길을 가다가 빨간불에 이제 길을 건너게 된 거예요. 근데 뭐 주변에 사람도 없었고 차도 없었고 도로 자체도 좀 작은 도로였고 해가지고 이제 어머님은 그러셔도 된다라고 생각을 하셨는데 이분께서는 이제 그게 굉장히 불편하셨던 거죠. 아니 이게 정해진 규칙이 있는데 이걸 안 지키면 어떡하느냐 하면서 어머님한테 계속해서 거의 한 30분 이상? 1시간 가까이를 이런 얘기를 반복을 하셨다고 해요. 그래서 어머님이 한번 같이 오셔가지고 저한테 이 일화를 들려주시면서 좀 하소연을 하시더라고요. 네, 힘드셨겠다. 네네. 그러니까 원칙적으로는 맞는 얘기지만 사실은 우리가 좀 융통성이나 흔히 말하는 유도리 있게 좀 해야 될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좀 부족한 면이 있는 거죠. 우리가 흔히 비대화된 초자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사람의 정신 구조에 있어서 검열관 같은 역할을 하는 가치관이나 양심이나 이런 것들이 모여있는 집합체죠. 이 초자가 지나치게 커져 있다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정말 보통 사람들은 크게 의식하지 않고 넘어갈 수 있는 잘못에 대해서도 굉장히 크게 자책을 하고 힘들어하시는 경우가 생기게 되는 거죠. 다음 다섯 번째 진단 기준은요, 어떤 낡고 가치 없는 물건을 잘 버리지 못한다 라는 겁니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사실 좀 저장 강박, 네, 요거랑 좀 비슷하게 보일 수가 있는데요. 어쨌든 요것도 버려야 되는데 못 버리는 것보다는 본인만의 정말 가치를 두고 요가 필요하다라고 정말로 생각을 하시기 때문에 버리지 않는 경우가 더 많겠죠. 자신의 일하는 방법에 대해서 정확하게 복종하지 않으면 일을 함께 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거나 일 자체를 넘기지 않는다라는 거죠. 저렇게 규칙이 제대로 잡혀있지 않은 사람하고 일을 하느니 내가 혼자서 다 처리를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어떤 규칙에 대해서 조금 집착하는 모습들 이런 것들로 설명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본인의 가치관이 맞다라고 생각하는 일단 완고함과도 관련이 있을 것 같고요. 다음으로는 자신과 이제 타인에 대해서 돈 쓰는데 좀 인색하다. 왜냐하면은 그분들은 이제 돈을 미래의 재난에 대비하는 걸로 이제 보는 거죠. 왜냐하면 불안이나 두려움이 많기 때문에 세상에 온갖 두려운 것들이 많이 있는데 돈을 당연히 아껴놓고 있어야지, 실탄을 아껴놓고 있어야지 마구 쓸 수 없는 거예요. 굉장히 감정이 좀 배제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 그런 어떤 재미, 행복 이런 거보다는 진짜 미래 어떤 정말 방법적으로 돈을 쓰려고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멀리서 봤을 때는 좀 건실하다라는 평을 받게 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가까이 있는 사람들은 조금 힘들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저 정도 모았으면 좀 써도 되는데 그렇죠. 가족들 그렇죠. 입장에서는. 네. 그래요. 마지막으로는 굉장히 경직되고 완강함을 보인다. 앞에 말씀드린 걸 다 좀 포함할 수도 있는 그런 진단 기준일 수 있겠죠. 이 8가지 중에서 몇 가지를 만족해야 된다고요? 네 가지. 네. 그럴 때 우리가 진단을 할 수 있죠. 그리고 이런 특성들을 가짐과 동시에 이런 특성만 있어서 되는 게 아니고 이런 특성들이 분명하게
뭐 직업적이나 사회적인 부분에서 문제를 일으켜야 된다. 사람들과의 관계를 어렵게 한다든지 이런 문제가 분명하게 있어야 된다는 것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 강박성 성격이신 분들을 보면 굉장히 꼼꼼하고 좀 완벽주의적이고 감정은 절제되고 한 그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저희가 설명드릴 때 항문기라고 또 이제 대소변 가리기를 하는 그런 시기가 있는데 구강기 다음에 항문기. 그렇죠. 네. 프로이트가 구분을 한 거죠. 그러니까 대소변을 가릴 때 부모님이랑 힘싸움을 한다. 나는 넣고 싶은데 참아야 되고 그냥 여기에 싸고 싶은데 그냥 화장실에 가야 되고 그러면서 뭔가 그 안에 분노, 그런 갈등 같은 게 있는데 그게 제대로 해소가 안 되다 보니까 그걸 그런 부정적인 감정들을 격리시킨다, 억제한다 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뭐 이분들은 분노가 많은데 그걸 표현하기보다 본인한테 향하는 경우가 많고 초자라고 해서 그런 도덕 양심 같은 건 되게 크니까 그런 분노가 나한테 향해서 좀 우울하게 되는 경우들도 많겠죠. 이런 분들은 이제 부모님들이 굉장히 엄격하신 분들이 많아요. 맞아요. 그 규칙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하고 그런 것들을 지키지 않았을 때 이제 굉장히 좀 부정적인 피드백들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어떻게 보면 이제 배변 훈련이라는 게 아이에게는 거의 최초로 적용되는 규칙 중에 하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아이한테는 굉장히 그 상황이 낯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만큼 어떤 규칙을 지키지 못했을 때 받는 부정적인 피드백 그리고 그로 인해서 발생하는 이제 감정의 크기도 굉장히 크고 강렬한 거고 그런 것들이 이제 안쪽으로 남아있을 때 괴롭기 때문에 그런 거를 처리하는 방식으로 감정을 억누른다. 의식 자체를 하지 않는다. 하는 식으로 대응을 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참 18개월이면 낮에 소변은 무조건 가려야지 라고 생각하는 부모님이면 아기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렇죠, 그렇죠. 네. 못 가리면 막 혼내고 그렇죠, 그렇죠. 네. 아이는 이제 그런 상황을 피하고 싶으니까 더욱더 이렇게 약간 내가 어떻게 못 가리면 어떡하지라는 불안도 높아지고 계속 거기에 좀 신경 쓰고 집착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모님이 되게 힘들었다, 그런 환경이 너무 힘들었다라고 얘기하면서 사실 그런 모습을 어느새 닮아버린 되게 아이러니한 그렇죠. 상황들이 많습니다. 내재화라고 하죠, 우리가. 그렇죠. 오늘 이렇게 알기 쉬운 인격장애, 강박성 성격, 강박성 인격 장애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봤는데요. 요거 치료나 뭐 어떻게 좀 대하면 좋을지 이런 거는 다른 영상에서 또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하고 흥미롭고 재미있는 컨텐츠 들고 찾아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 조금이라도 재밌고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쓰기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